이번 수업은 평균과 분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이라는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에서 다루는 개념이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모멘트는 보통 n차에 해당하는 모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차이면서 센트럴 모멘트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멘트라는 건 확률 값을 가중치로 하는 어떤 웨이티드 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먼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가 n차 모멘트는 이렇게 xk라는 변수에 n승을 해주고 이 xk n승이 나오기 위해서 적용되는 확률값 pxk를 곱하죠.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xk n승에 대해서 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xn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값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n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우리가 이제 확률값 대신에 요 덴서티 함수, 그 다음에 그 적분 변수처럼 보이는 요 델타 x, 이 부분이 바로 px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k라는 변수 대신에 컨티뉴어스한 변수 x의 거듭제곱 n승을 하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n차에 해당하는 xn승의 평균값, n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센트럴 모멘트는 각각의 변수에서 방금 구했던 이 평균값을 빼고요. 그 뺀 값 자체를 우리가 n 제곱 해줘서 이 확률값을 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xk-2의 x승의 2의 x의 n승이라는 형태의 평균값, 그게 바로 센트럴 모멘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x라는 변수의 평균값을 뺀 것, 그걸 전체를 n승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pdf를 곱해서 적분해준 이런 모양을 우리가 n차 센트럴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평균과 분산을 볼 텐데요. 저 n차 모멘트의 n이라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신호 처리적인 관점이든 물리적인 관점이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멘트 관점에서 n이 1일 때,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일 때 모멘트, 이걸 우리가 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모멘트는 이 차수가 2일 때, 그때 우리가 이 2차에 해당하는 센트럴 모멘트를 특별히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이제 다시 적용해 보면 결국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xk라는 변수에다가 확률값 곱해서 전부 더한 것이 되겠고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x라는 변수에다가 덴서티를 곱한 것을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 이렇게 우리가 평균값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센트럴 모멘트인 두 번째 이 베리언스는 이제 요 n 대신에 제곱이 되고요. xk 마이너스 요 2에 해당하는 평균값 x를 제곱했기 때문에 뭔가 0 이상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뭔가 구해질 거고요. 똑같이 x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우리가 pdf 곱해서 적분해주면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분산이다.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봤던 개념이기 때문에, 또는 수학적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민과 베리언스가 어떤 신호 처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분산은 방금 센트럴 모멘tum, 2차 센트럴 모멘tum이라고 해서 방금 썼었는데요. 일단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를 가지고 써보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식을 구하려면 먼저 평균값을 구해야 되고요. 평균값을 구한 상태에서 xk-2의 x에 제곱을 한 것을 다시 평균을 내는 거죠. 따라서 뭔가 평균을 내는 연산이 두 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제곱을 전개를 해서 xk의 제곱, exk, expectation x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각각의 요 확률과 그 다음에 요 서메이션 기호를 각각의 텀들에다가 다 적용해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EX라고 하는 expectation X, X의 평균값은 이미 확률 변수 자체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한 하나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 기호에서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된 걸 보면 첫 번째 주어지는 식은 x제곱이라는 세컨드 오더의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텀은 xk 곱하기 pxk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바로 ex 퍼스트 오더에 해당하는 민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서메이션 부분은 그냥 모든 확률을 다 합한 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연산한 것들 보면 x제곱의 평균, 요거는 평균과 요거 자체가 또 x의 평균, 그리고 요거는 전체 합이 1이 되니까 2의 x제곱.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x제곱이라는 변수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형태가 우리가 분산으로 연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 연산의 결과가 보통 이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코딩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별량이 발생해서 우리가 계속 어떤 for루프나 do 같은 루프를 돌리게 되면 변수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더하거나 또는 제곱해서 더하거나 그 루프 안에서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치고 루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어큐뮬레이션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의 개수만큼 n분의 1을 해서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연산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법 자체가 요 센트럴 모멘텀처럼 식을 연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를 가지고 썼지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우리가 요 pxk를 density fx와 dx로 바꾸고 그 다음에 xk를 x로만 바꿔주고 이 서메이션을 전부 다 적분으로만 바꾸면 동일하게 식을 연산할 수 있을 테니 디스크리트나 컨티뉴어스나 똑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실제 분산을 연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수학적인 연산이 아니라 실제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평균의 식을 잘 보면 방금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변수 x에다가 확률값 p를 곱한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 웨이트가 확률인 거죠. 적분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게요. 요 덴서티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이 x값 주변에서의 0에 수렴하는 아주 작은 확률값이고요. 그 확률값에다가 x라는 별량을 곱한 거죠. 그리고 이런 확률값에 해당하는 x값이 무한히 나올 테니 무한히 더하는 것은 우리는 적분으로 변환했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 거는 그냥 x라는 변수의 모든 샘플 스페이스 구간 전체를 가지고 적분하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웨이티드 썸에 해당하는 개념이 평균인데 그 웨이트가 바로 확률 또는 확률 밀도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평균의 의미는 expectation, 기대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대값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한 번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예상되는 확률 변수의 기회가 될 만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할 때 뭐에서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지게 되면 1도 나오고 6도 나오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떤 값이 나올 만하냐? 뭐 이제 3.5라는 평균값이 이제 결국 예상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3.5가 나오지는 않죠. 어쨌든 이제 기대값은 보통 약간 비용, 그 다음에 어떤 이득, 이런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표현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신호처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 기대값의 용어는 썩 그렇게 많이 와닿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수식에 좀 더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확률적으로 뭔가 가중치가 적용된
중간 정도의 값이다 라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중간 값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중간 정도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즉 확률 변수에 우리가 웨이트를 주어서 이제 어떤 가중치 합을 했는데, 그 확률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들이, 이 평균 값들이 주로 이 확률 변수 전체적인 분포 위치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죠. 딱 중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물론 이 확률이 가중치가 되다 보니 이 평균이라는 값은 확률이 큰 쪽에 좀 약간 치우쳐져서 값이 나와요. 만약에 1, 2, 3, 4, 5, 6이라는 주사위, 얘네들은 전부 다 6분의 1이니까 가장 중앙 정도의 값인 3.5라는 평균을 갖는데, 만약에 6의 확률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좀 더 6에 가까운 평균이 뭐 4.5라든가 5라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확률에 좀 더 가중치가 부여된, 하지만 뭔가 샘플 스페이스 변수 값들의 중간 정도 위치를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값이 평균이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수식에서 부여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그런 타당한 그런 값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0이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어떤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생각한다면 이제 PDF 덴서티가 될 거고, 0이라는 위치에서의 덴서티가 뭐 한 0.4쯤 되는데요. 이 확률이 0.4가 아니라 덴서티지만 덴서티가 확률에 비례하니 0이라는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쪽으로 가면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이런 녀석들은 저 대칭이 되는 0이라는 위치가 이제 평균이 돼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의 딱 중간 정도의 값이 딱 중앙의 값이죠.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바로 평균이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뭔가 확률 분포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도 좀 확률이 많고 오른쪽도 확률이 많고 중앙이 확률이 적은데, 이럴 때는 어쨌든 확률 값으로 가중치가 된 중간 정도의 값이니까 아마도 이쪽이 좀 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확률 값의 평균이, 이제 이 확률 변수의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확률 값에 가중된 그런 중간 정도의 값이라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크게 치우쳐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평균의 기본적인 수학적 의미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평균과 유사한 이제 용어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여러 다른 분들에 따라서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약간 용어상의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념적인 의미로 한번 받아보죠.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정의한 용어는 중앙값이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확률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낮고 그런 확률 분포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 확률 변수가 발생하는 표본 공간 전체에서의 딱 정가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이었으니까 그냥 거기가 확률이 높든 낮든 좌측 우측에 굴곡이 있든 상관없이 딱 0에 해당하는 정중앙이 바로 중앙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확률 변수가 발생하는 범위의 중간값, 딱 정중앙, 이런 정도가 바로 제가 중앙값이라고 일단 용어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값이 평균과 혼동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 더 중요한 개념은 이제 미디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디언도 뭐 중간값이니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가끔 번역이 되는데, 일단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미디언이라고 그랬고요. 이 미디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누적 아주 가장 작은 쪽부터 쭉, 또는 가장 큰 쪽부터, 아무튼 우리가 CDF를 통해서 확률을 누적할 텐데요. 그 CDF의 확률 값이 0.5가 되는 확률 변수 값 자체를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불러요. 종종 이제 확률이 아주 연속적으로 딱 0.5가 되는 확률 변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CDF 관점에서. 자, 그럴 때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쭉 정렬합니다. 특히 이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그랬을 때 그 특정한 확률 변수 값을 기준으로 확률 변수의 누적 확률 값이 0.5보다 작다가 0.5보다 커진다거나, 그러니까 0.5를 포함하는 확률 변수 값, 그것이 이제 바로 미디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렬로 쭉 정렬해서 순서대로 모든 확률 변수를 확률적인 입장에서 딱 확률이 0.5가 되는 위치, 그 값을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하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 5라는 5개의 확률 변수 값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 0.2, 0.1, 0.1, 0.4, 0.2 요게 이제 발생하는 확률입니다. 그럼 이제 평균은 0.2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확률의 가중치 합을 해서 다 구하면 되니까 3.3이 나오고요. 중앙값은 1, 2, 3, 4, 5가 나오는 확률 분포에 상관없이 확률 변수 값의 정중앙이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3입니다. 그럼 이제 미디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디언은 우리가 1일 때는 0.2고요. 2까지면 누적 확률이 0.3이에요. 3까지면 누적 확률이 0.4죠. 4가 되면 누적 확률이 0.8입니다.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누적 확률이 0.4였다가 0.8, 0.5를 포함하는 확률 변수의 확률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이때 미디언을 우리가 4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CDF의 개념을 이용해서 값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가끔 중간값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말로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일단 저는 미디언이라는 의미로 일단 계속 정의를 하겠고요. 끝으로 재미있고 중요한 건 앞에서 봤던 그래프처럼 이 CDF, PDF나 확률 분포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확률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좀 전에 봤던 이제 그런 정규 분포 같은 모양의 확률 분포일 텐데요. 그럴 때는 그 가장 그 좌우 대칭을 이루게 해주는 가장 중앙축, 그게 바로 평균이자 중앙값이자 미디언이자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편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규 분포 얘기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조건들이 이제 정규 분포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평균과 유사한 개념들의 동일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평균의 의미를 좀 볼 텐데요. 이번에 평균의 의미는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값. 보통 확률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값에 해당하는 위치를 우리가 이 용어로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정규 분포인데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이걸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는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수히 뻗어나가고 지금 평균이 0인 위치인데요. 이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미디언, 중앙값 다 이제 0으로 동일하게 일치되는 독특한 케이스인데 0이라는 이 평균값 이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가장 밀도가 높아요. 이 밀도가 높은 이 우리 수학적으로 이제 극대라고 하는데 이 PDF 함수가 이 극대점에 해당하는 요 0이라는 값을 우리가 모드라고 부릅니다. 평균이 종종 이런 모드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평균. 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이런 이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어쨌든 평균의 의미가 확률적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확률 변수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한다거나 우리가 받은 신호들로부터 실제 정확한 확률 변수 값이 무엇이었을까 추정하는 그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률 변수를 예측하거나 추정할 때 우리가 종종 취득하는 또는 종종이라기보다 가장 많이 취득하고 판단하는 그 값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민 평균이에요. 이 평균을 취하게 되면 어떠한 중요한 조건이 달성되느냐? 평균 제곱 오차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는데요. 그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줘요. 자, 보죠. 자, 이 x는 랜덤하게 나오는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 값이고요. x 햇은 우리가 그냥 이 확률 변수 값이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한 값 또는 추정한 값이라고 하죠. 그럼 실제 x 값이랑 우리가 추정한 값이랑 완벽하게 똑같으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의 제곱, 디퍼런스의 제곱을 만든 걸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고요. 이런 스퀘어드 에러를 모든 x 값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그 평균 값이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미니멈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옵티머한 그런 최적의 해가 무엇이냐? 바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지고 추정하거나 예측할 때 그 확률 변수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면 적어도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갖는 해를 그냥 제시하는 거죠. 이런 해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추정하고 예측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잘 들어맞는 것이 무엇이냐? 또 정규분포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평균이 확률도 최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자주 나오면서 이런 에러도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확률 분포가 어찌 보면 정규 분포이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미디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추정하거나 예측할 때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종종 미디언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 분포에. 그러면 그 미디언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원래 확률 변수 값이랑 우리가 추정한 값이랑 이번에는 제곱이 아니라 에러니까 절대값을 취해요. 우리가 이것을 앱솔루트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 앱솔루트 에러를 평균을 했을 때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주는 해, 그것을 우리가 미디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과 미디언 뭐가 더 좋으냐?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비용함수라고 하죠. 어떠한 식으로 비용함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구해지게 되는 최적의 해가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 내용이 시사합니다. 자, 요 민과 미디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강의는 제가 요 9번, 다음번인 10번에서 한번 간단하게 또 직접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10번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분산의 의미로 이제 넘어와서요. 평균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중간적인 어떤 가중치된 합 또는 어떤 추정이나 예측을 했을 때 어떤 최소 제곱 오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값,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평균의 의미를 했었는데 분산의 의미가 사실 좀 더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의 식은 별량 변수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 그것을 제곱해 가지고 확률값으로 그야말로 평균을 구한 거죠. 이 센트럴 모멘트를 구한 건데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면, 자, 확률 변수가 주로 발생하는 범위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보통 이제 우리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삼포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튼 넓게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넓게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률 변수 값들이 주로 발생하는 범위가 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분산의 스퀘어 루트에서 정해집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중심으로 확률 변수가 이제 주로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 가장 확률이 높은 꼭대기가 하나 있는 걸 싱글 모드라고 하고요. 아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블 모드인데요. 자, 어쨌든 이 삼포도의 개념은 우리가 표본 공간의 범위하고는 다르다. 표본 공간은 확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구간의 범위를 의미한다면 분산이 주는 의미와 삼포도의 의미는 확률 변수 값들이 그 전체 범위 중에서도 특히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느냐, 그거를 이야기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평균값을 뺐으니까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제 xk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되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6부터 대략 플러스 6까지의 이 표본 공간의 범위를 갖는데, 하나는 굉장히 0 근방의 확률값이 높고요. 또는 확률 밀도가 높고요. 하나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골고루 균일하게 퍼져 있는 확률 밀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본 공간에 갔더라도 분산이 크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파란색 확률 분포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자주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제 주황색 같은 경우는 뭐 한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또는 뭐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크게 어디에 치우쳐지지 않고 골고루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대략 이제 요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폭을 생각해 보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분포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고, 요거는 표준 편차가 크겠죠. 분산이 또 크겠죠. 따라서 그런 분산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얼마나 넓게 분포하면서 발생하느냐, 뭐 이런 의미를 요 이제 분산이 갖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표본 공간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그거하고는 다르다. 자, 참고로 이렇게 이제 요 우리가 확률값이 가장 맥시멈이 되는 요런 극대점에 해당하는 거 하나하나를 모드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싱글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가 지금 하나죠. 근데 오른쪽과 같은 이제 새로운 분포는 모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멀티 모드, 더블 모드라고 하는데, 멀티 모드나 더블 모드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확률값하고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쪽에도 많이 나오고 이쪽에도 많이 나오니까 넓게 퍼져 있죠. 그래서 분산 자체가 일반적으로 멀티모드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퍼져 있는 정도가 큰 거죠. 그래서 멀티모드의 확률 분포를 갖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분산의 의미를 이제 확률 변수가 자주 발생하는 값들이 어느 정도 범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면 확률 변수가 우리가 계속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값들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평균값의 기준으로 평균보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크기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면, 이 진폭이 바로 분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면 확률 변수 발생하는 변동폭이 크다이고요. 당연히 반대로 분산이 작으면 확률 변수가 발생할 때 발생할 확률 변수 간의 이 변동폭이 작아요.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자, 요 검은색은 평균값이고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들쭉날쭉하게 이제 더 나올 거예요. 물론 딱 평균값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가로축을 우리가 뭐 시간축이거나 확률 변수를 발생시키는 시행한 횟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만큼 나왔다가 또 아래로 갔다가 또 뭐 이렇게 0 근처, 평균 근처였다가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폭이 이제 들쭉날쭉한 정도가 이제 분산이 좀 큰 편이라고 한다면, 분산이 작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평균값의 기준으로 이 등락폭이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분산의 중요한 의미다. 그 얘기는 우리가 분산이 큰 신호를 가지고 확률 변수를 생성한다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 만들어진 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굉장히 등락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분산이 작을 때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주로 평균값 근처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사실 다 모든 게 어쨌든 같은 분산에서 나오는 의미를 다른 어떤 신호적인 관점,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건데요. 이번 건 약간 물리적인 관점에서 확률 변수라는 이 값이 물리적인 어떤 성분이 갖는 평균 에너지의 크기, 보통 평균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기 용어만이 아니에요. 이 전력은. 자, 분산이 크다란 얘기는 이 평균적인 에너지 전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작다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전력 평균 에너지는 작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에너지 또는 전력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그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 일치되는 건데요. 어떤 xt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호이다. 어떤 물리적인 값이라고 그러면 그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이나 어떤 일정한 구간 동안에 다 더한 것, 그거에 비례하는 개념이 에너지예요.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보통 이제 어떤 xt라는 어떤 신호나 물리적인 양의 제곱을 해서 우리가 만들죠.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전력, 전기, 이런 거 물리를 배웠다면 예서 뭐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전류와 전압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시간 구간 t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I 제곱 RT R분의 V 제곱 T. 운동 방정식은 2분의 1 질량 m의 V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변하거나 신호값들의 제곱, 그것을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 더한 것, 그걸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에너지는 당연히 이 시간 구간이 크면 클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커질 테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파워, 평균적인 에너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적분한 시간 구간만큼 나누어서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 평균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파워 전력이에요. 자, 이제 이산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이산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벡터처럼 다뤄요. 자,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1부터 대문자 n까지 n차원의 벡터라고 하고 x1부터 xn까지 성분이 있으면 각 성분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 그게 바로 이런 연속함수랑 비슷하게 개념이 적용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가 길다 작다, 그게 바로 에너지 전력이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돼요. 파워는 당연히 이 벡터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해서 더해지는 게 많아질 테니까 우리가 차원 n분의 1로 나누면 각 성분 한 개의 평균적인 크기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에너지 파워인데, 이런 에너지 파워의 개념을 확률 변수로 적용할 때 우리가 뭘 쓰느냐? 분산을 쓴다 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항 중에 우리가 빛의 세기가 있어요. 빛의 세기가 커지면 이제 밝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어두운데요. 우리가 보통 그 빛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RGB라고 하는 세 개의 칼라 빛의 3원색을 가지고 0부터 255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이제 칼라를 책정할 때 보면 RGB 0, 255를 이제 값들을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한번 입력해서 만들어 보면 왼쪽은 RGB 값이 R은 100, G는 100, B는 100이고요. G라는 값을 100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R과 B만 50씩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길이를 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00의 제곱, 100의 제곱, 100의 제곱 3만일 텐데 점점점 갈수록 훨씬 더 커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또 3분의 1로 하더라도 커져요. 근데 빛은 점점점 어두운 데서 밝아져 가고 있죠. 이 색상 자체가.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뭐 벡터가 됐든 연속 함수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커지는 개념, 특히 벡터가 이 숫자 값이 커지는 것들이 에너지가 커지는 것 또는 전력이 커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확률 변수에 적용해서 평균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확률 변수의 분산이 바로 그런 평균 에너지 전력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함께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평균 분산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 그리고 평균 분산이 주는 물리적 또는 어떤 신호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평균과 분산 두 개가 또 나름대로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분산 구할 때 평균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분산과 평균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